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참 어려운 날이네요. 어제 이제 한 대 얻어맞고 다들 그렇게 상태인데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약간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반등하지 않고 또 저렇게 얻어맞으면서 우리의 고민거리를 좀 늘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야 웃읍시다. 아침부터 웃어야죠, 그렇죠? 한 박자 쉬고로 정했는데 미국 시장과 오늘 시장 전망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봅시다. 미국발 충격으로 주가 하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하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도 바닥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안 갈 때가 제일 두렵듯이 과연 하락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제 우리 이제 선반영됐다는 측면이 강하죠. 먼저 얻어맞았는데 오늘 하락 때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때 또 얻어맞을 것이냐. 약세장에서는 또 얻어맞죠. 그래서 2850 수준까지도 한번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저점을 깨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100포인트가 더 하락이라는 건데, 좀 고개가 설레설레집니다.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죠. 특히 어제 이제 금리 상승이 유달리 강해서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이제 타격을 받았죠. 어제 보니까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한 종목 빼고 16종목 중에서 다 2%, 3%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를 투자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죠. 네, 외국인들의 투자 플레이가 참 이게 예측하기 힘든데, 저도 매니저 시절에 외국인들의 뭐 선물 옵션 투자 플레이를 계속 보면서 했는데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예 이런 날이 있구나, 특별한 날이 않고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변수라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단타하신 분들이나 또 알고리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양쪽 나라의 선물 옵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신 분들도 있던데, 특히 이제 우리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링이나 이 XX들이 주로 이런 전략을 많이 쓰죠. 한국 선물 패고 일본 선물 사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단지 후행적으로 백미러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참 어려운 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확대될 전망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시장 빠지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여러 가지가 막 겹치죠. 거기다 금리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제 메타버스하고 리비안 투자 관련주들이 오늘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어제 이제 올라가다가 많이 윗꼬리 달고 거의 많이 내려왔는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또 어떤 잡주가 또 시장에 또 등장을 할지, 이런 아주 정말로 까치발을 들고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기분의 그런 하루입니다. 미국 시장 주요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 YY로 6.2% 상승했다. 1990년 이후 최고다.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대문짝만한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이 뉴스가 나올 건데, 네, 일단은 내년 한 1월, 2월 1분기까지는 제가 봐서는 어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물가는 상승할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급 쪽에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제가 봐서는 미국 그런 일처리나 유럽 일처리를 보면 6개월은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내년 1분기가 지나야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금리가 이제 물가가 우리들에게 계속 영향을 줄 건데, 다들 예상한 숫자보다 좀 더 나오는데도 충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이미 다 예상을 한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 1분기 이후에 빠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이루는데 미국이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고용이 좋아지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거고, 그런 면에서 물가가,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뭐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 원유 제국도 100만 2천 배럴 예상보다는 하이했습니다. 원유 제고가 좀 부족한 거죠. 미국과 중국과 기후위기 협력 공동선을 발표했다.
둘 다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국도 내년 시진핑 3기를 위해서 미국과 화해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계속 지지율이 바이든이 떨어지니까 뭔가 악수하고 싶은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은데, 둘이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이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테슬라 대항만 리비안이 상장했죠. 주가가 31%가 아니라 살짝 더 난 2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대단합니다. 리비안의 선전은 테슬라에게도 자극을 주고, 또 우리나라나 세계 사람들이 여러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어떤 효과도 있는데, 문제는 테슬라에서 돈이 빠져서 리비안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행히 어제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 끝난 새벽에 플러스 5%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끝났던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쓰러지게는 안 보여요. 지금 글로벌의 리더인데 얘가 쓰러지면 이번 주식시장은 이제 접어야 되죠. 그렇죠? 네. 다행히 리비안이라는 새로운 또 강자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뭔가 앞에서 계속 달려주는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 애들은 이 역할을 못합니다. 미국 애들만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크루3라는 우주선을 발사를 곧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우주 항공 분야를 차세대 템베고 종목으로 많이 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천을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통을 좀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카페 친구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애플이 소규모 사업장도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네, 500명 이하의 월 3달러씩인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애플이 구독 경제를 확실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비안이 상장됐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제가 아침에 리비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픽업 트럭을 SUV하고 픽업 트럭을 생산하죠, 그렇죠? 주주를 보니까 아마존이 20%이고 포드가 12%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차다 이렇게 하는데, 아론티라고 트럭도 만들고 아론이라는 SUV도 만드는데, 네, 결국은 충전소를 깔아야죠. 그래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하면서 충전소 쪽으로 이해 좀 전략이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오닉 PN이, 시그넷 EV 이런 충전소 관련주들이 한 번은 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전기차가 잘 되려면 여러 회사가 올라올수록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닐 PN이는 5만 원까지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시그넷 EV는 이전 상장할 때 기회를 봐야지. 이전 상장하면서 보통 2배, 3배 뛰니까. 그래서 좀 너무 원익 PN이하고 시그넷 EV에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할 필요 없습니다. 견디시면 됩니다. 이 리비안이 이렇게 상장해서 크게 상승하니까 반대편에 있는 루시드가 9%씩인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행복은 누구의 불행이죠. 그래서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이 삼각관계가 어떨 때는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뭐 반비례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에 여기 각각 관련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테슬라 한번 볼까요? 막판에 다행히 돌아섰습니다. 5.03%, 네, 1074.95달러. 네,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BOA는 뭐 1200달러까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콜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렇게 늦게 뒷담화치는, 뒤통수 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테슬라 1000달러는 뭐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앨런 머스크 입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 또라이는 뭐 우리 인정을 해줘야죠. 네, 거기에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가 꺾였다고 생각보다는 이득을 실현시켜야 되겠다면서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이제 이틀간 미국 주식이 두들겨 맞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더니 한국도 한 번 더 맞았다는 게 참 슬픈 거죠. 네, 그만큼 수급이 약해져 있는,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어제 모습을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살짝 플러스 날 때도 있었는데, 결국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국민연금, 연금들이 문제인데, 연금들이 팔았다는 것은 장을 안 좋게 보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판 종목들을 보니까 대형 우량주들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 연금이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에서
스탑로스가 걸린 게 아닐까.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3,360에서 2,900까지 뭐 이런 건데 약간 스탑로스 걸리기 전 단계 이런 쪽에서 대형 우량주를 주로 운영한 인덱스 펀드, 인덱스 연금이 이렇게 이렇게 자산 운영에 적을 주거든요. 운영을 주면서 자기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즈된 인덱스 구성을 주면서 그대로 운영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손절이 나온 게 아닌가,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게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좀 더 가게 보이는데 만약에 2,900이 깨지면 추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연금의 그런 기계적인 그런 투자 전략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나라 연금의 그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내부의 적은 한국 내부에 있다. 우리 내부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어제 또 마이너스 1.78% 빠져서 148.13, 또 150달러가 깨졌죠. 하지만 이제 애플은 제가 봤을 때 150달러 이하에서는 사서 200달러까지 가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애플은 공급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 충분히 2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TSMC는 지켜봐야 되겠다. AMD까지 그렇게 제 의견을 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살짝 어제 그제 꺾이기 시작했죠. 3,689.2포인트이고 AMD가 마이너스 5.98% 많이 빠졌네요. 올라가다 10%, 그 전날 10% 올라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꾸준히 2%, 3%씩 올라가다가 어제 마이너스 2.61%. 퀄컴도 굉장히 전 3일 전에 좋았는데 마이너스 3.98%.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2에서 3%씩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3.98% 빠졌죠. 294.36. 근데 많이 올랐으니 좀 쉬었다 가야죠.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추가로 갈 것이다. 꾸준히 불안을 매수 추천합니다. 대만 TSMC도 봅시다. TSMC도 3% 정도 빠졌네요. 그렇죠? 네, 118.10.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꼭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센티는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TSMC도 어제 보니까 일본과 대만, 미국에 세 군데 투자를 이미 발표를 했는데 구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Q를 늘리는 전략을 쓰는데 TSMC도 제가 봐서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TSMC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현재 이 늪에 박스권 늪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살짝 빠진 거죠. 많이 올랐다 빠졌다는 것 같은데 66,364인데 계속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인플레이션 6.2% 오른 거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미국 10년짜리가 보면 12%나 올라가서 1.56까지 12bp나 오른 거죠. 1.56까지 튀어 올르죠. 30년짜리 1.91까지 튀어 올라왔는데 30년짜리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면에서 좀 꼬인 것들. 안 들어왔다는 것은 향후에 금리가 상승할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좋고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계속 오르는데 국제성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어제까지만 계속 빠지지 않았습니까? 채권 투자가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오르기를 바라면서 미리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건데 이러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국제 수익률이 빵 트는 것은 수급 문제와 그리고 CPI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게 우리 성장주하고 제약바이오 중에 치명타를 어제 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해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확률은 3원이 올라서 117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WTI도 3.32달러가 빠져서 81.44죠. 그렇습니다. WTI는 살짝 또 80달러에서 82달러, 3달러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날씨의 변수와 그다음 오펙 플러스의 어떤 그 어나운스 이런 것들, 코멘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정중동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또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 쉐브론, 프록터 갬블, 다 약간 경기 방어주적인 속성이 강하죠. 골만삭스,
유니티 테크놀로지. 유니티 테크놀로지는 유명하게 게임을 만드는 엔진인데 메타버스 관련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메타버스 종목 6종목을 분석해서 오늘 하나씩 분석해서 올릴 건데 거기에 보면 유니티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이죠. 네, 티커는 U로 쓰는데 이 회사도 분석도 올려둘 테니까 다음에 올라올 미국 메타버스 관련 6개 종목 분석하는 것들 많이 좀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들은 이제 기술적 지표를 좋아하는 매니저도 많고 그러지 않는 매니저도 많고 무조건 펀더멘탈 기본 분석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도 많고 또 루머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젊었을 때는 많이 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던져버렸는데 100%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로 기술적 분석을 볼 때는 과열인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빠졌나? 대체 어디가 바닥이지? 이런 걸 볼 때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는데 주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이나 윗대가리를 맥스를 찾는 건데 바닥 볼 때 볼린저 밴드를 많이 보죠. 주가지수 움직임이 평균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 2배 내를 갖고 이제 이렇게 봉지처럼 그려놓는데 지금 2930에서 대충 일봉으로 보니까 2848, 2500 정도가 이제 바닥의 모습을 보이는데 약세장일 때는 치기도 하지만 강세장일 때는 뭐 다시 이제 반등해서 다음 중간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전 저점이 2900이니까 한 번은 터치하면서 깨고 내려오지 않을까 한 번은 네. 그래서 이중바닥 그래서 삼중바닥 정도 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면에서 오늘 2900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시장이 어제 미리 선반영으로 맞았다고 치고 2900을 지켜주고 오늘 저녁에 미국이 또 돌아서준다면 내일 또 아침에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오늘은 견디셔야 돼요. 눈 감으시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이 악무시고 견디셔야 돼요. 오늘 뭐 볼만한 주식은 뭐 NFT 뭐 이런 종목들 빼고 본다면 리비안 수혜주인데 리비안 이제 상장됐으니까 팔아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추가로 가격이 계속적 가져가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이제부터 이익 실현을 해야죠. 네, 그래서 대원화성, 에코캡, 우신 시스템, DA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인데 제 생각에는 세원 이런 종목들인데 이익 실현을 하셔야죠. 조금씩. 네, 더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아침 폭락 시, 네, 폭락이 좀 예상되는데 매도는 아니다. 오늘 저녁 미국이 강한 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받고 돌아설 확률도 있어 보여요. 제가 봐서는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국이 돌아선다면 내일 아침에 한국도 기술적 반등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매도할 것은 없다. 좀 기다리셨다가 좀 줄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현금은 한 20%, 30%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만 오늘은 매도 타임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그냥 눈 감으시고 견디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고 네, 우리가 더 한두 번 또 당해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잘 견뎌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월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지속적으로 한 3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부산에서 하는데 혹시 부산 쪽에 사신 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등록하는 방법, 회비 또 회비 보낼 거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부산 쪽에서 제 강의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죠. 강하고 튼튼하게 엉덩이 잘 깔고 앉는 그러한 내공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